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벨벳 토끼. 옛날에 부드러운 벨벳 천으로 만든 토끼 인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멋진 인형이었어요. 몸통은 토실토실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털에는 갈색과 흰색 점이 있었고 수염은 진짜 실로 만들어졌으며 귀 안쪽에는 분홍색 비단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날 아침, 벨벳 토끼가 호랑가시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아이의 양말 속에 꽂혀 있었을 때 그 모습은 탐이 날 정도로 예뻐 보였어요. 양말 속에는 호두와 오렌지와 장난감 엔진과 아몬드 초콜릿, 태엽 달린 쥐들과 함께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벨벳 토끼가 가장 훌륭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2시간도 넘게 벨벳 토끼만 가지고 놀았지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저녁을 먹으러 아이의 집으로 놀러 왔어요. 친척들이 사온 선물꾸러미 푸는 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해지자 벨벳 토끼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잊혀졌지요. 그 후 벨벳 토끼는 오랫동안 장난감 선반이나 아이 방바닥에 내버려져 있었는데 아무도 벨벳 토끼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기계로 만든 값비싼 장난감들은 수줍음 많고 헝겊으로 만들어진 벨벳 토끼를 무시하고 놀려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진짜인 것처럼 뽐내고 으스댔지요. 2 계절을 아이와 함께 보내 칠이 많이 벗겨진 모형 보트도 다른 기계 장난감들한테 보고 배워서 모형 보트에 달린 장비들에 대해 언제나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곤 했어요. 벨벳 토끼는 진짜 토끼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무엇을 본떠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벨벳 토끼는 모든 토끼들이 다 자기처럼 톱밥으로 채워져 있고 자기가 알기에 톱밥은 매우 촌스러운 것이어서 절대로 기계 장난감들과 함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립 목각 인형인 사자 티모시조차도 기껏해야 상위 군인이 조립한 나무 인형이면서 정부의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굴었지요. 그런 장난감들 사이에서 불쌍한 작은 벨벳 토끼는 자신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벨벳 토끼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은 스킨호스 뿐이었어요. 스킨호스는 아이 방에서 가장 오래된 말 인형이었지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갈색 피부는 털이 다 빠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솔기도 다 드러나 보이는 데다가 꼬리도 구슬 목걸이를 꿰느라 대부분 뽑혀나가고 없었어요. 하지만 스키노스는 지혜로웠어요. 많은 기계 장난감들이
아이 방에 들어와서 뽐내고 으스대다가 얼마 안 가 태엽이 망가져서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그들은 장난감일 뿐이지 결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키노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방 마술은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서 스키노스처럼 나이 들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장난감만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짜가 뭐예요? 어느 날 하녀 나나가 방을 치우러 오기 전에 벨벳 토끼는 옆에 누워있는 스키노스에게 물었어요. 진짜에는 몸 안에 윙윙 소리 나는 것이 들어있고 밖에 손잡이가 달려있나요? 진짜는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상관이 없단다. 너도 진짜가 될 수 있어. 누군가 널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게 되면 그냥 데리고 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되면 그때 넌 진짜가 되는 거야. 스키노스가 말했어요. 진짜가 되면 아픈가요? 가끔은 그렇지. 스키노스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짜가 되면 아픈 것쯤은 참을 수 있겠지. 그건 태엽이 감기는 것처럼 한순간에 변하나요? 아니면 조금씩 변하나요? 한순간에는 변하지는 않아.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잘 깨어지거나 너무 날카롭거나 조심스레 다루어야 하는 장난감은 진짜가 될 수 없어. 누군가가 널 아주 많이 쓰다듬어 줘서 털이 빠지고 눈이 빠져나가고 내 몸의 바늘땀이 헐거워져서 볼품 없어져야 진짜가 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일단 내가 누군가의 진짜가 되면 넌 그 사람에게는 결코 밉게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도 진짜겠네요. 벨벳 토끼는 그렇게 말한 걸 후회했어요. 스키노스가 진짜가 아니라면 상처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스키노스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아이의 삼촌이 날 진짜로 만들어줬단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 하지만 한번 진짜가 되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영원히 진짜로 남는 거야. 벨벳 토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벨벳 토끼는 진짜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진짜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 하지만 눈이 빠지고 수염이 뜯기고 복이 흉해진다고 생각하니 슬퍼졌어요. 벨벳 토끼는 미워지지 않으면서 진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지요. 나나는 어떤 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큰 바람처럼 온 방을 휩쓸고 다니면서 거칠게 장난감들을 선반 위로 밀어 넣었지요. 나나는 이것을 정돈하기라고 했는데 모든 장난감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양철로 만든 장난감들은 더 싫어했지요. 하지만 벨벳 토끼는 나나가 자신을 어디로 던져도 가볍게 내려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는
자신이 항상 끼고 자는 도자기로 된 개 인형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나나는 바삐 움직였지만 자야 할 시간에 개 인형을 찾아 헤매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았어요. 그래서 대충 자기 주위만 둘러보다가 장난감 선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뒤졌지요. 아, 옛날 그 토끼! 침대에서 데리고 자는 건 그 정도면 될 거야. 나나는 벨벳 토끼의 한쪽 귀를 잡고 아이의 팔에 안겨주었어요. 그날 밤, 그리고 그날 이후 많은 밤을 벨벳 토끼는 아이의 침대에서 잤지요.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아이가 숨이 막힐 정도로 꼭 껴안고 어떤 때는 벨벳 토끼를 안고 뒹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베개 밑에 깊숙이 밀어넣어서 숨을 거의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벨벳 토끼는 아이 방에서 달빛이 비쳤던 시간과 집안이 조용해지고 난 뒤 스키노스와 이야기하던 때가 그리웠어요. 그러나 금방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아이가 늘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고 자신을 위해 진짜 토끼들이 사는 굴과 비슷한 터널을 이불 밑에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나가 벽난로 앞에 등을 켜놓은 채 저녁을 먹으러 가면 아이와 벨벳 토끼는 휘파람을 불며 신나게 놀았어요. 아이가 깊이 잠이 들면 벨벳 토끼는 아이의 작고 따뜻한 턱 근처에서 기분 좋게 뒹굴었고 밤새도록 자신을 꼭 쥐고 놓지 않는 아이의 품에서 꿈을 꾸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벨벳 토끼는 매우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벨벳 털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꼬리 부분의 실밥이 점점 부러지고 아이가 입맞춤해 주었던 분홍색 코가 어떻게 색이 바래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봄이 오자 아이와 벨벳 토끼는 하루 종일 정원에서 함께 지냈어요. 아이가 가는 곳에는 벨벳 토끼도 함께 갔지요. 벨벳 토끼는 외바퀴 수레도 타고 풀밭으로 소풍도 가고 꽃밭 너머 나무 딸기 줄기 아래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오두막도 갖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정원에서 벨벳 토끼가 아이와 놀고 있을 때 누군가 외출을 해야 한다며 갑자기 아이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벨벳 토끼는 땅거미가 지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풀밭에 혼자 남겨졌지요. 나나는 촛불을 들고 벨벳 토끼를 찾으러 나와야 했어요. 아이가 벨벳 토끼 없이는 잠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벨벳 토끼는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위해 꽃밭에 만들어준 굴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이까지 장난감 하나 때문에 그 난리를 치다니. 벨벳 토끼에 묻은 흙을 털며 나나가 투덜거렸어요.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으며 말했지요.
내 토끼 이리 줘. 그렇게 말하지 마. 내 토끼는 장난감이 아니야. 내 토끼는 진짜란 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벨벳 토끼는 행복했어요. 스키노스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방의 마술이 벨벳 토끼에게 일어난 것이었고, 벨벳 토끼는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벨벳 토끼는 진짜였지요. 아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벨벳 토끼는 너무나 행복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톱밥으로 만들어진 작은 가슴이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윤기를 잃은 벨벳 토끼의 눈에 지혜와 아름다움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나나도 그것을 눈치채곤 다음날 벨벳 토끼를 안으며 말했지요. 낡은 토끼 인형이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 그해 여름은 아주 굉장했어요. 아이와 벨벳 토끼가 살던 집 근처에 숲이 있었는데 6월의 긴 저녁 시간 동안 아이는 차를 마시고 나면 거기 가서 놀기를 좋아했지요. 아이는 벨벳 토끼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꽃을 꺾으러 돌아다니거나 나무들 사이에서 산적놀이를 하기 전에 아이는 항상 고사리 덤불 속 어딘가에 벨벳 토끼가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마음씨가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토끼도 편하기를 바랬어요. 어느 날 저녁 벨벳 토끼가 혼자 그 보금자리에서 개미들이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가까이 있는 키 큰 고사리 덤불에서 이상하게 생긴 두 물체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벨벳 토끼 자신과 같은 토끼들이었는데 털이 굉장히 많았고 아주 새 것이었어요. 게다가 솔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졌지요. 그들은 움직일 때마다 모양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벨벳 토끼 자신처럼 항상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길고 가늘었다가 또 어떤 때는 토실토실하고 동글동글해졌다. 모양이 바뀌었지요. 그들은 부드럽게 발소리도 내지 않고 코를 실룩거리면서 벨벳 토끼 아주 가까이까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그동안 벨벳 토끼는 태엽이 어느 쪽에 달려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았지요. 움직이는 장난감에는 태엽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태엽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토끼였어요. 진짜 토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벨벳 토끼를 바라보자 벨벳 토끼도 진짜 토끼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벨벳 토끼가 바라보는 내내 진짜 토끼들은 코를 실룩거리고 있었지요.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놀지 않을래? 진짜 토끼 중 한 토끼가 물었어요. 싫어. 벨벳 토끼가 대답했지요. 벨벳 토끼는
자기에게 태엽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쉬운데? 털 많은 토끼는 이렇게 말하며 뛰어오르더니 뒷다리로 일어섰어요. 넌 할 수 없지? 진짜 토끼가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난 어떤 것보다도 높이 뛸 수 있어. 벨벳 토끼가 말했지요. 아이가 자신을 던질 때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벨벳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 뒷다리로 뛸 수 있어? 털 많은 토끼가 물었지요. 그건 무시무시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벨벳 토끼는 뒷다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벨벳 토끼의 몸은 바늘방석처럼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벨벳 토끼는 고사리 덤불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다른 토끼들이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하기를 바랬지요. 그러고 싶지 않아. 벨벳 토끼는 다시 말했어요. 그러나 진짜 토끼들은 매우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토끼들은 목을 길게 빼고 바라보았지요. 뒷다리가 없어. 진짜 토끼는 소리쳤어요. 뒷다리가 없다니? 그리고 진짜 토끼는 웃기 시작했어요. 나도 있어. 나도 뒷다리를 끌어안고 있단 말이야. 그럼 뒷다리를 뻗어 보여줘봐. 이렇게. 진짜 토끼는 벨벳 토끼 주위를 빙빙 돌며 벨벳 토끼가 아주 어지러울 때까지 춤을 추었지요. 난 춤추는 걸 싫어해.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만 어떤 재미있고 새롭고 간지러운 느낌이 몸 전체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벨벳 토끼도 정말 춤을 추고 싶었어요. 게다가 자신도 이 진짜 토끼들처럼 뛰어다닐 수만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다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진짜 토끼는 춤을 멈추더니 벨벳 토끼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찌나 가까이 왔던지 진짜 토끼 수염이 벨벳 토끼의 귀를 스쳐갔어요. 진짜 토끼는 갑자기 코를 찡그리고 귀를 늘어뜨리더니 껑충 뒤로 물러났어요. 냄새가 안 나. 토끼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 토끼가 외쳤지요. 난 진짜야. 난 진짜란 말이야. 아이가 그랬어. 벨벳 토끼는 곧 울음을 터뜨리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발소리가 났고 아이가 그들 옆을 지나쳤어요. 그러자 진짜 토끼들은 한 걸음에 번개처럼 사라졌지요. 돌아와서 나랑 같이 놀자. 야, 제발 돌아와. 난 진짜야. 벨벳 토끼는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작은 개미들만 왔다 갔다 했고 진짜 토끼들이 지나간 자리에 있던 고사리 덤불만 가볍게 흔들거렸어요. 벨벳 토끼는 혼자였어요. 왜 도망갔을까? 왜 멈추고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을까? 벨벳 토끼는 고사리 덤불을 바라보면서 진짜 토끼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벨벳 토끼는 아주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한참 후 아이가 돌아와 벨벳 토끼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많은 날들이 흘렀어요. 벨벳 토끼는 아주 낡고 초라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는 예전과 똑같이 벨벳 토끼를 사랑했지요. 아이가 벨벳 토끼를 무척 아껴주었기 때문에 수염은 모두 다 빠져버렸고 귀에 덧댄 분홍색 천도 회색이 되었고 갈색 점들도 색이 바래져 버렸어요. 아위를 제외하고는 이제 아무도 토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아이한테는 벨벳 토끼가 늘 예뻐 보였고 벨벳 토끼도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벨벳 토끼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아이방 마술이 자신을 진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겉모습이 초라해진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병이 났어요. 얼굴이 매우 발갛게 달아오르고 자면서 헛소리를 하고 작은 몸이 어찌나 뜨겁던지 아이가 벨벳 토끼를 꼭 끌어안았을 때 벨벳 토끼의 몸도 불이 붙은 것 같았지요. 낯선 사람들이 아이 방을 다녀갔고 밤새 불이 켜 있었지만 벨벳 토끼는 이불 밑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면 다른 데로 치워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벨벳 토끼는 아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는 너무 아파서 놀 수가 없었고 벨벳 토끼도 아무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지내는 게 지루했어요. 그러나 벨벳 토끼는 참을성 있게 이불 밑에 숨어 있었지요. 그리고 아이가 병이 나아서 꽃들과 나비들이 있는 정원으로도 나가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무 딸기 덤불에서 신나는 놀이를 할 수 있기를 기다렸어요. 벨벳 토끼는 잠이 든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미있고 신나는 계획을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러자 열이 내리면서 아이는 많이 좋아졌지요. 아이는 침대에 앉아서 그림책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벨벳 토끼는 아이 옆에 꼭 붙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밝고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요. 어른들은 아이를 숄로 잘 감싸서 발코니로 데리고 나갔어요. 벨벳 토끼는 헝클어진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요. 내일 아이는 바닷가로 갈 예정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지금은 의사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동안 벨벳 토끼는 머리만 살짝 내놓고 누워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 방은 소독을 해야 하고 아이가 침대에서 보던 책과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은 태워야 한다고 했지요. 우와, 내일 우리는 바닷가에 간다. 벨벳 토끼는 생각했어요. 아이는 전에 바닷가에 대해
벨벳 토끼에게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아이는 커다란 파도와 작은 개와 모래성을 몹시 보고 싶어 했지요. 바로 그때 나나가 벨벳 토끼를 발견하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 토끼는 어쩌죠? 아, 그거요? 그건 성웅열 병균 덩어리입니다. 당장 태워버려요. 새 것으로 사주세요. 아이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세요. 벨벳 토끼는 낡은 그림책과 수많은 쓰레기들과 함께 한 자루 속에 담겨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닭장 뒤로 옮겨졌어요. 그곳은 불을 피우기에 좋은 장소였지요. 정원사는 감자도 캐고 완두콩도 따야 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아주 일찍 나와서 전부 태워 없애겠다고 했어요. 요정은 벨벳 토끼에게 다가와 품에 안으며 우느라고 흠뻑 젖은 벨벳 코 위에 입을 맞추었어요. 벨벳 토끼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토끼는 요정을 쳐다보았어요. 어디선가 그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어디에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나는 아이방 마술의 요정이야. 나는 아이들이 사랑했던 모든 장난감들을 돌본단다. 그 장난감들이 낡고 닳아서 아이들이 장난감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그땐 내가 장난감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로 바꿔준단다. 그럼 나는 전에 진짜가 아니었나요? 벨벳 토끼가 물었어요. 아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아이에게 진짜였지.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진짜가 될 거야. 요정은 벨벳 토끼를 품에 꼭 안은 채 숲으로 날아갔어요. 달빛이 숲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숲은 아름다웠고 고사리 덤불도 설이 내린 은처럼 빛났어요. 숲속 빈 공터에서는 나무들 사이로 산토끼들이 벨벳청 같은 풀밭 위에 그림자를 던지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산토끼들은 요정을 보자 모두 춤을 멈추고 빙 둘러서서 요정을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에게 새 친구를 데리고 왔단다. 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토끼 나라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렴. 새 친구는 앞으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 거란다. 요정은 벨벳 토끼에게 다시 입을 맞추고 풀밭 위에 내려놓았어요. 마음껏 뛰어놀아라, 벨벳 토끼야. 요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벨벳 토끼는 잠깐 동안 조용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많은 산토끼들이 춤추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자신의 뒷다리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몸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 토끼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벨벳 토끼는
요정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입맞추었을 때 자신을 완전히 진짜 토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수줍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언가가 코를 간지럽혔고 벨벳 토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뒷다리를 들어 코를 긁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에게 진짜 뒷다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더러운 벨벳천 대신에 부드럽고 빛나는 갈색 털이 생겼고 두 귀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었고 아주 길어서 풀밭에 스칠 정도의 수염도 생겼지요. 벨벳 토끼는 한번 깡충 뛰어보았어요. 뒷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풀밭 위를 뛰어다녔어요. 다른 토끼들처럼 옆으로도 뛰어보고 주위를 빙빙 돌아도 보았지요. 벨벳 토끼는 얼마나 좋았던지 뛰는 것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요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드디어 벨벳 토끼도 진짜 토끼가 되어 다른 토끼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지요.